API라는 오픈소스에서 커뮤니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일단 오픈소스와 영어인데요. 영어에 대한 너무 막 깊은 내용이나 문법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일단 간단하게 발표를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세미나 주제가 오픈소스 개발자예요. 그 주제가 보면 오픈소스 프로젝트 소개 및 현재 진행 상황 공유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오픈소스와 영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강의하고는 좀 다르고요. 일단 저는 국내 오픈소스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좀 들으러 왔어요. 저는 해외에서 돌아오고 있는 오픈소스에 참여해서 이제 컴퓨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어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여기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오픈소스를 실제로 하면서 영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참여해서 국제적으로 컴퓨터하고 메일리스트에 참여하고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 1월에 OSS 개발자 포럼에서 또 이런 컨퍼런스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때 박민호님께서 개발자가 영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셨어요. 이미 그 주제에서 영어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었는데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개발자 영어 쪽으로 관심 있다, 영어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면 이 슬라이드를 보셔도 되고요. 지금 위키북스에서 오셨는데 개발자와 영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런 책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그런 내용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는 뭘 할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오픈소스 활동을 한 4년 반 정도 하고 왔고요. 컴퓨터로는 3년 반 정도 활동한 것 같은데 그 활동을 하면서 겪은 실제 영어에 대한 에피소드나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뭐 영어를 오픈소스를 역으로 활용해서 제가 공부를 또 하게 됐나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할 거고요. 실제로 오픈소스를 보시면 각 커뮤니티마다 특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영어도 그냥 친하게 막 문법 섞어서 하는 커뮤니티도 있고 굉장히 공식적으로 포멀하게 딱딱하게 영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커뮤니티도 있는데 저는 제가 경험한 것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게 정말 지극히 주관적이다 라고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발표할 때 그때그때 그냥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 책을 어느 부분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서 다 성별을 먼저 보겠죠. 지금 성비가 많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골라서 한 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소개해드린 것처럼 서주영이라고 하고요. SEOZ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한글로는 천재돼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냥 개발자고요. 요즘 또 회사에서 관리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오픈소스 바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빠라고 불러주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자분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하는 일은 타이젠이라는 플랫폼에서 EFL이라는 UI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나이트먼트 EFL이라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커미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활 패턴을 보시면 일어나서부터 아침 일어나자마자 메일하고 IRC 확인하고 회사에서 잠깐 화장실 갈 때 메일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메일하고 IRC 확인하고 퇴근할 때 잠깐 신호 대기 중에 IRC 보고 메일 확인하고 밤에도 새벽에도 메일 확인하고 IRC 확인하고 다 약간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오픈소스 하려면 미쳐야 돼요. 저는 이렇게 지금 4년 반을 생활하고 있고요. 이러면서도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지금 애기가 한 지금 20개월 정도 되었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잠을 많이 줄여야 되는 것은 아쉬움이긴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올로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혹시? 오픈소스 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픈소스 관련해서 통계를 내주는 사이트예요. 어떤 커뮤니티에 패치가 얼마나 올라오고 어떨 때 활성화됐고 어떨 때 좀 활성화가 안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코드 라인 수 같은 것들을 나타내주는 사이트인데 저도 등록이 돼 있고 제 프로필을 보면 약 4년 전에 첫 번째 컴퓨터를 나오고요. 총 커밋은 3,056개 이런 식으로 22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근데 이 개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잘한 커밋이 많기 때문에
노트 하나 붙인 것도 포미시로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꾸준히.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럼 제가 억울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듣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여기서 오픈소스의 커뮤니티에 참여를 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 만드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종류의 컨트리뷰션도 있었습니다. 번역도 괜찮고요. 버그 리포팅도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메일링 리스트, 메일 편의점, 패치 보내시는 분 혹시 굉장히 뻘쭘한 상황이 됐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 없이 의미를 가지고 오픈소스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다 개발자분들이신가요? 대표, 출판사 대표분이시고 개발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세요? 디자이너가? 자, 그러면 반응이 없으면 사람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오픈소스 학원은 있습니다. 네. 약간 혼자 안 먹여가지고. 봤어요. 계속 드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드셔가지고. 좀 꼴찌하긴 한데. 혹시 어떤 오픈소스 하십니까? 저는 웹 관련보다는요, 이제 로보틱스 쪽에서 오픈소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ROS라고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걸 썼었는데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도 그쪽으로 하십니까? 회사에서 오픈소스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흥은 있으시죠? 기분이 좋지요. 저도 사실 그렇게 오픈소스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회사에서 오픈소스를 써요. 근데 컨트리뷰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오픈소스에 컨트리뷰션을 하는 게 맞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 회사에서는 오픈소스를 쓰지만 코드를 엄청 많이 바꿔 쓰지만 컨트리뷰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오픈소스를 만든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 자꾸 질문하지 말고 메일링 리스트에 가서 질문해라. IRC에서 질문해라. 그 다음에 저희가 몇 년, 1년, 3개월 이런 식으로 주기별로 오픈소스로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오픈소스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걸 저희 회사들이 코드 가져오는데 그때마다 한 2달 정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거 너무 힘들다. 좀 도와달라 했더니 그럼 그러지 말고 너네 코드 오픈소스에 보내. 그럼 알아서 할 것도 없잖아. 이렇게 해서 컨트리뷰션을 시작하게 되고요. 오히려 그런 경우는 하면 운이 좋은 경우고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 회사에서는 오픈소스가 힘들고 이제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 행운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제가 세미나 때 질문이라는 것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픈소스에서 영어가 정말 중요할까? 물론 중요하지 않으면 이런 발표 자체도 안 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할까? 잘 나가는 오픈소스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오픈소스가 되려면 필수예요. 예를 들어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한글로만 한국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해외에 똑같은 프로젝트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한국분이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 경우에는 외국분들이 엄청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깃허브에 깃허브에 코드를 올리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는 이런 피드백에 다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외국분들이 패치 굉장히 많이 보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잘 만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오픈소스라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굉장히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해야지만 오픈소스를 내가 만든 오픈소스를 알리고 외국에 있는 오픈소스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영어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누군지 다들 아시죠? 아무도 모르는 거 같아요. 제 친구가 아무도 모르시는 아시죠? 리눅스 투바지라고 리눅스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대학생 때 만들었죠. 이 당시에 21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991년에 유즈넷 뉴스그룹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거 내가 만든 건데 한번 봐봐. 그냥 자기가 만들고 공개를 한 거예요. 물론 영어로 썼겠죠. 근데 이게 굉장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나도 하고 싶었던 건데 이거 괜찮다 내가 가져다 썼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고쳐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이 리누스 토가지가 그 유즈넷에다 올린 그런 메일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프리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만들고 있는데 그냥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영어를 잘해요. 리누스 토가지가 말하는 거 보면 잘하더라고요. 일단은 핀란드 사람이 영어를 잘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어가 안 됐으면 예를 들어서 리누스 토가지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은 리눅스가 이렇게 과연 컸을까?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영어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 게임 혹시 많이 아시나요? 카트라이더. 제가 옛날에 2004년 5년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게임인데 이 게임을 할 당시에 한국에서 처음에 서비스를 런칭했어요. 근데 2005년에 중국에서 또 카트라이더를 런칭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한국에서는 사용자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죠. 근데 프로게이머도 생기고 게임 데이도 생기고 하니까 계속 증가하죠. 근데 중국에서 서비스를 런칭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한국 사용자가 1년 동안 가입한 한국 사용자 수를 중국에서 일주일 만에 채웁니다. 시장 크기가 다른 거예요. 이거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한국 안에서만 있으면 너무 시장이 작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릴 텐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개발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있지 않아요. 미국에 조금 있고, 브라질에 있고,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쪽에 이스라엘 이런 게 있고요. 오스트리아, 한국에도 좀 많이 몰려있어요. 한국에 몰려있는 이유는 원래 오픈소스를 하던 해외 개발자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한국에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도 좀 몰려있고요. 한국 분들도 좀 계시고요. 전 세계에 69명이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있고, 그 중에 한국인은 10명 있습니다. 이벤트먼트는 1996년에 만들어진 오픈소스예요. 굉장히 오래된 편이고요. 칼슨 하이첼러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그분도 당시에 대학생 때 만들었는데, 윈도우 매니저를 시작했고, 지금 프로젝트 이름으로 사용돼서 윈도우 매니저뿐만 아니라 EFL이라는 라이브러리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유틸리티나 애플리케이션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는 나중에 슬라이드 쉐어에 다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적거나 하지 않으셔도 돼요. EFL은 툴킷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쓰는 그런 편의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GTK 플러스나 Qt 많이 들어보셨죠? 리눅스에서 개발하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어디에 쓰이냐? 실제 제품에 나오는 삼성 NX300 카메라에 안에 보시면 여기 UI를 구성하는 지금 그림만 보이는데 버튼이라든가 조리개 조절하는 이런 다이얼 이런 것들이 다 EFL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고 있는 기어2 그리고 여기 있는 애플리케이션들도 EFL로 만들어져 있고요. 냉장고, 해외는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세탁박스 굉장히 많이 쓰여요 사실. 근데 그다지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렇다 보니까 되게 개발자도 수도 적고 다른 오픈소스도 가속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서 욕을 이거는 욕이 아니에요. 왓더 F 이거는 욕이 아니에요. 그냥 왓더 프렌드 이런 식으로 쓰이고요. 누가 로딩을 딱 하면 펜치원이에요. 바지가. 네, 왜냐면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집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바지 안 입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고요. 저희 컨트리뷰터 컨트리뷰션 하는 분들이죠. 번역을 보낸다든가 패치를 보낸다든가 하시는 분들이고, 프로비 이제 좀 이분은 많이 활동을 하니까 우리가 약간의 권한을 줄까 하고 권한을 살짝 준 연습생에 해당하는 권한이고요. 컴퓨터는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라고 인정을 해서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컴퓨터 권한까지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파운더는 이 오픈소스를 만든 사람이고요. 릴리즈 매니저는 릴리즈 배포하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찍은 사진인데 실제로 이 친구가 이 EFL 이벤트먼트 오픈소스를 만든 칼슨 하이첼러라는 친구고요. 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친구가 아니고 형인데 저 지금 같이 일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면 저희가 EFL을 쓰다 보니까 많은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회사에서 고용을 했습니다. 물론 2년 계약직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올해 진급자 회식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 찍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이런 사진 제 핸드폰에 있더라고요. 이런 대표성. 자 그러면 이런 커뮤니티에서 제가 활동을 했는데 영어가 또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오픈소스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인정을 받고 커미터가 되려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나? 정말 아주 잘해야 되고 유창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오픈소스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한국 사람도 어디 가서 나 영어 잘한다고 말해요.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 분명히 있는데 손 안 돼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잘난 척을 하면 바로 까이게 됐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자기가 아는 걸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오히려 인정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은 그런 게 약간 아쉬운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좀 공부를 해서 잘한 다음에 오픈소스에 참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평생 못해요. 그냥 지금 하시면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아는 오픈소스 하나 잡아서 만만한 거 없으면 그냥 이거 내가 오늘 데니얼 주영사라는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참 괜찮았다 뭐 이런 거 그러셔도 되고요. 네, 바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돼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아예 못 알아들으면 또 안 되겠죠. 그냥 했는데 알아들을 정도만 돼요. 문법 틀려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저도 시작을 했고요. 저는 약간 세대가 조금 지금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한 것 같은데 중학교 가서 영어를 시작했던 그런 세대고요. 영어를 좀 늦게 시작하긴 했어요. 해외에 나가온 것도 26살 때 처음 나가고 늦게 시작을 한 편이에요. 요즘 분들이 그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시작을 하면 오픈소스에서 역으로 영어를 배울 수가 있어요. 영어를 잘해서 오픈소스를 하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 하다 보니까 영어를 이제 배우게 되더라. 공짜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오픈소스는 사실 이런 얘기 많죠. 오픈소스는 코드가 중요하긴 한데 코드보다도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외부에서 오픈소스에 대해서 강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오픈소스는 그냥 소스 코드를 믿기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소스 코드를 또 대출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남녀가 있으면 뭐 만남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자라서 그런 거 없고 편하게 그냥 만나면 술 한잔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치도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다.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영어를 어떻게 제가 써왔고 어떤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실제로 오픈소스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웹사이트에 한번 딱 들어가시죠. 오픈소스 나에 관심 있어 들어갔어요. 근데 일단은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뭘까요? 태극기를 찾죠. 한국 페이지가 있는지. 이게 지금 이난트먼트 제가 활동하고 있는 오픈소스인데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가죠. 아니면 그냥 필요하면 다운로드 페이지를 간다든가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픈소스 보다 보면은 그 한글이 지원이 안 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굳이 엄청난 한글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바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이런 거 없으면 나 한글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에서 일단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일리스트라든가 IRC 이런 것들, Q&A 포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IRC예요. IRC는 인터넷 릴레이 챗의 그 채팅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프로토콜이고 이게 웬만한 오픈소스라면 다 IRC가 하고 있습니다. IRC 서버에 접속해서 해당 오픈소스 채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답변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 질문해도 돼? 라고 말을 절대 하지 말고.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미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무리하다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외국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새벽에 들어가도 있고 낮에 들어가도 있고 아침에 들어가도 있고 언제 들어가도 헬로 인사를 해요. 되게 신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일단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오픈소스를 시작하시면 내가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접속을 해놓으세요. 저는 회사에서 원래 IRC 접속이 안 되거든요. 근데 결제를 받아서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외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들어가면 회사 아침에 딱 컴퓨터 끼면 한 20개 정도 채널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들어가서 하는 게 뭐냐면 눈팅을 하는 거죠. 무슨 대화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많이 배워요.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를 내가 굳이 질문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보는 거죠. 그럼 그 코드를 직접 작성한 사람들이 답변해 줍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헬로만 해도 친해져요, 사실. 뭔가 유대적인 그런 게 있어서. 저도 헬로만 1년 동안 하던 친구를 실제 독일에 가서 만났는데 그냥 어제 만났던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뒤에 사진도 있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IRC를 꼭 활용을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대화가 막 진행되는 게 보이니까 뭐 부끄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 그런 IRC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SEO Z 홈이라고 되는 게 저고요. 제가 막 프로그램을 쓰다가 버그를 발견했어요. 크래시가 난 거예요. 굉장히 짜증나서 질문을 했죠. 23시 3분쯤에 글을 올렸어요. 이거 버그 있다. 백트레이스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누가 좀 봐달라. 뭐가 문제 같다면서 퍼킹 프린스 얘가 이거 발견했는데 얘가 만든 피칭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프린스 얘가 어떤 되게 친근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23시 11분에 이 문제가 고쳐졌어요. 고쳤으니까 한번 해봐. 불과 10분도 안 돼서 문제가 고쳐진 거예요. 근데 저 친구는 영국에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친구가 없었으면 저는 이 프로그램을 안 쓰던가 아니면 제가 막 일주일, 2주일 시간을 내서 디버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IRC를 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친해지면 편해져요. 일단 한번 친해지면 심지어 제가 최근에 한 일인데 영어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리할 수도 있는데 제가 코드 리뷰를 많이 합니다. 코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커밋 메시지가 약간 이게 맞는 영어인가? 라는 의심이 되는 게 있었어요. A, 미스트, B 파일, B4라고 하는데 A, B는 사실 다르겠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라고 했더니 디스컴퓨터라는 친구가 설명을 해요. 미스라는 거는 액티브하게 쓰이는 단어이 패시브한 게 아니기 때문에 A가 미스를 할 수 없다 하면서 is라는 식으로 비동사를 넣어서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커밋을 리젝하면서 영어를 이렇게 바꿔라고 리젝을 했죠.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친분이 이제 생겨야지 가능하겠죠. 특도부터 못한 사람이 와서 영어 친구하면 짜증날 것 같은데 바로 이 친구가 작년에 한국 왔었어요. 굉장히 어려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메일을 인용하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좀 쓰는 방법이에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웹킷 커뮤니티에서 메일 리스트가 딱 있었는데 Thanks for initiating this discussion. 이 디스커션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게 해서 아주 고맙다.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며칠 3일 정도 뒤에 Thanks for initiating this topic 글자를 바꿔서 이렇게 메일을 썼어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써야 돼요, 영어를. 혹시 그런 얘기 있죠.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나이가 언제인가요? 언어학자들이 얘기하죠. 아이 때가 가장 많이 배워요. 뭐냐면 엄마가 하는 말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저희 애기도 지금 아빠 그러고 있거든요. 택배 아저씨 와도 아빠 이러고 좀 실망스럽긴 했는데 그렇게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하면서 배우래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저 자신이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쓴 이런 문구가 있으면 기억을 해놨다가 여기 보시면 별표를 칠해놨거든요. 이걸 나중에 한번 봐요. 이거 내가 한번 써먹어야겠다. 근데 중요한 게 조금 시간 지나면 까먹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서 저는 3일 됐었어요. 또 바로 쓰면 티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이걸 뭐 디렉토리로 정리해놓는가 데이터베이스화 해놓냐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냥 전혀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영어 공부를 부담을 느끼면 안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기록했는데 못 쓰면 그만이고 못 쓰면 좋은 거고 또 썼으면 다음에 또 쓰면 되는 거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10분을 그리고 최근에 또 올해 초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 스파이더맨 영화 많이 보셨죠? 이런 말이 있고요.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말이 있는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그런 용어거든요. 뭔가 위대한 파워를 얻게 되면은 거기에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뭐 그러기 자연스레 발생한다 이거예요. 근데 최근에 저희 부서분 중에 한 분이 커미터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썼죠. 축하한다. 축하한다. Great power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 책임 뒤에는 파워가 따른다. 거꾸로 썼어요. 저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하하 하면서 잘못 썼다 이렇게 고쳐라고 오히려 제 영어를 이렇게 교정을 해주더라고요. 아주 좋은 수단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수저가 할 필요 없어요. 하하라고 했다고 해서 저는 이 친구를 얘는 사모코엔이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인데 이스라엘 친구인데 이렇게 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맙다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썼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한 명이 그 컴퓨터가 됐거든요. 여러분이. 거기에 제가 이걸 써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써먹으시면 되고요. 처음에 제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메일에 답변을 하려고 했어요.
진짜 뭐 액티브하게 참여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500 여기 웨스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시면. 한국 분들이 기술적으로 뛰어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보면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막 뭔가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냥 왜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욕을 먹기 때문에. 근데 메일리스트나 오픈소스에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거 내가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한번 일례가 있는데요. 웨스레드 중에 하나인데 저희 EFL 커뮤니티에서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을 원래 트랩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느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롭게 보고 싶다. 뭐가 좋을까라고 해서 의견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난 이거 써봤고 나 이거 써봤고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패브리케이터라는 거고요. 패브리케이터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매니지먼트 툴인데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저희도 가져다가 사용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이 평소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끔 이런 거 보면은 어떤 토픽이 딱 생기면 정말 처음 들어보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막 기술적으로 막 설명을 자기가 아는 거 있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굳이 유창한 영어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잘 모르면 그냥 위키페디아 있는 설명 갖다 붙이면서 위키페디아 이렇게 설명이 됐다고 하셔도 돼요. 사실. 이렇게 막 활동을 하다 보니까 메일을 막 굉장히 많이 썼어요. 커뮤니티. 포로닉스라고 테크니컬 IT 뉴스를 올려주는 그런 외국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제가 쓴 문구가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어요. 한 기가짜리 근데 그 부분은 좀 약간 회사 입장에서 민감한 부분이 섞여 있어서 제가 이렇게 스크린샷이나 이런 걸 넣지는 않았는데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어디 가서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이런데 글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제가 쟤 누구야 이러지. 근데 자연스럽게 오픈소스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저희 첫 오픈소스 패치를 보면 노타 수정이에요.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메일에 썼더라고요. 기어월 P60. 지금 보면 뭐 뭔가 좀 이상한 그런 구조도 있는데 간단히 이거 단어 하나 바꾼 거거든요. 프리펜즈라고 된 거로 펜즈라고 바뀌었어요. 이게 너무 엄청나게 잘못 써 있는 거죠. 사실 완전 뜻이 반대로 써 있는데 이거 간단한 패치 하나를 보내면서 저희 오픈소스 생활이 사실 시작됐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진짜 지금 집에 가셔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커널 같은 경우에는 인덴테이션 있죠. 포매팅을 맞춰주는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 커널 깃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메일 돌려서 그것만 패치 보내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는 사람은 사실 환영받지는 않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돼요. 초창기에 저도 그런 커밋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패치를 보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리뷰를 막 해주죠. 리뷰 코멘트도 영어 공부가 돼요. 누가 막 설명 막 길게 적어줘요. 그러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다음에 또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석 혹은 커밋 메시지 언어 수정을 해주기도 한다. 주석을 달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럴 때 커밋 메시지 그 리뷰하시는 분이 그런 교정도 해주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바꿔라. 그럼 오히려 진짜 공짜로 그냥 영어 수업을 하게 됩니다. 커밋 메시지도 그렇게 되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일단 올리세요. 파일도 좋습니다. 정말 한국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요. 패치 이거 뭐 커밋 괜찮은데 패치 올리세요. 사실은 좀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있고요. 아 일단 올리세요. 그걸 나중에 제가 붙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하시면 되고요. 부족한 부분은 차차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년 뒤에 만약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이 4년 뒤에 영어 굉장히 못했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진짜 잘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남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바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컨퍼런스나 행사 같은 데 많이 다니시는 것도 좋아요. 사실 이런 세미나도 다 마찬가지지만 컨퍼런스 참석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세션에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고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내가 회사에 가서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기술적인 지식도 있지만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발표자와 안면을 쓰는 거.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유명하신 분들 만나시면 꼭 이렇게 명함 드리고 인사하고 나중에 가서 메일하고 쓰는 거죠. 내가 누구였다. 저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질문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이구나 라고 답변을 잘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제 커뮤니터가 돼서 첫 번째 생겼던 기회가 하나 있어요. 2011년에 CBC라는 독일에서 열린 행사인데요. 굉장히 큰 전시회인데 거기에 인하이트먼트 EFL 오픈소스 관련해서 부스가 있어요. 오픈소스 부스인데 여기서 이런 부스를 열게 됐습니다. 부스는 원래 열리는 거고 저는 출장을 못 가는 거였는데 컴퓨터가 되니까 진짜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그 팀장님께서 너 가라고 갔다 오라고 됐으니까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제 첫 번째 해외 출장이었고요. 이후로 계속 출장이 계속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재밌었던 게 이 바로 옆에 부스에 VLC라고 비디오 플레이어거든요. 거기에 오픈소스 부스가 있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또 술도 먹고 막 했죠. 근데 거기 일하는 친구가 지금 저희 부서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돼서 고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다 2년이 다 중요한 거는 역시 인맥이고 그리고 이 행사 때 이제 호텔에 가서 이런 식으로 막 서로 대화하면서 질문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때가 제 개발 인생 중에서 정말 행복했던 때 중에 하나라고 기억을 하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냥 계속 개발 얘기하면서 내가 만든 거 보여주고 자랑도 하고 막 여기 지금 막 이렇게 그 사람은 자기가 가능하는 거 준비하고 있고 여기 한국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결국에 삼성 채용됐고 이제부터 다 삼성에 채용됐어요. 지금 여기 다 삼성 사람이에요. 이때는 다 삼성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까 채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운이 좋게도 이번 6월달에 열렸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타이즌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또 발표를 하게 했고요. 사실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년 시도를 했어요. 그게 안 되다가 이번에 수락이 돼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오스콘이라고 세계 최대 오픈소스 컨퍼런스 아시죠? 이전에 그 개발자 영화 발표하셨던 강의에서 발표를 하셨던데 또 그때 기회가 돼서 거기서 다음 달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잘하는데요. 가서 그냥 참피 당하고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기회가 자꾸 생기더라. 그러니까 한번 하는 거니까. 그리고 리눅스 코리아 포럼이라고, 코리아 리눅스 포럼이라고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2번 다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갔더니 리눅스 토바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리눅스 토바지를 만나기가 쉽진 않죠. 갔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됩니다. 2012년에 찍었던 거고요. 2013년에 찍었던 거예요. 한 번 봤다고 자연스럽게 역시 이게 물론 저분 저를 기억 못하시겠죠. 근데 저렇게 한 번 친해지기 시작하면 한 명이 친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기회가 돼서 항상 리눅스 토바지가 행사를 가면 패널 형식으로 세션을 하나 진행합니다. 사람들이랑 리눅스 토바지가 꼭 패널 세션을 진행하는데 그때도 여기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었어요. 리눅스 토바지한테 2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 나오는 리눅스에 손을 얹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LA 브릴에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물론 저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내가 옛날에 너한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다고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이걸 또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를 내시라는 거예요. 이거 영어 사실 들어보시면 저 잘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돼요. 외국인들은 너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외국인을 찾아요. 외국인도 인간이니까 절대 묻지 않아요. 그냥 가서 말 걸면 돼요. 특히 부서에 외국인이 있으면 진짜 해오는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서에 외국인들이 또 있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런 무서운 분위기에서도 점심 식사를 하게 될 수 있고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인도에서 출장 온 친구들인데 그냥 어울리세요. 굳이 영어는 다 잘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친구 빼고는 다 네이티브 스피커들 아니에요. 그냥 다 못하는 거 다 인정해주고 알아듣고 가끔 그 정도 해줘요. 있으면 또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어젯밤에 제가 본 건데 셰리 샌더버그라고 이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페이스북 쇼. 근데 이게 굉장히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퍼지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이분이 경력이 되게 특이해요. 신기한 분. 월드뱅크에서 인도 나병 환자들을 도와줬죠.
미국 재무부 장관의 비서실장으로 활약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나란히 앉아있죠. 그 사람 바이러스라는 페이스북 그 클럽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이 퍼즐처럼 연결되어 미래와 관련을 한다. 커넥팅 다츠라고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했던 하나하나가 결국엔 나중에 다 이어져서 뭔가 정글짐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 얘기 보고 되게 공감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IRC에 참여하고 매일 모든 메일에 답장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컴퓨터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컴퓨터는 정말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1년 뒤에는 컴퓨터가 꼭 돼야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었던 시점에 운 좋게 컴퓨터가 됐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추천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일단 하세요. 오픈소스 여기 지금 관심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컨트리뷰션 한번 해보고 번역이라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오타 있는 거 하나도 한번 찾아보고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네. 용산 가시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도 이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해보기는 하셨어요. 건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장벽이 영어거든요. 그냥 일단 하세요. 시작하시면 되고요. 오픈소스가 영어로 들어가. 아까 전에 제가 신문 들고 주소를 최근까지 같이 일했던 그 개발자 세드릭이라는 게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서 또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안면은 트니까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한 2년 정도 살았거든요. 이 친구랑 굉장히 많은 얘기를 또 했었고 한국 개발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한국 개발자 수준은 분명히 평균 이상이다. 다른 나라에 가도 모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왜 지금 오픈소스나 이런 데서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 그거는 수준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특히 영어 가장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성격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문화적으로. 하지만 그런 것만 극복이 되면 굉장히 잘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한 개발 수준을 가진 분이 있어요. 저보다 또 어리지만 제가 인정할 만한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도 영어를 막 잘하진 않아요. 근데 그분이 영어를 잘하고 자신감만 가지면 엄청난 개발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 친구가 얘기해 줬었거든요. 지금은 좀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장벽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픈소스가 됐던 그 순간을 스크린 캡처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2011년 2월 10일 마침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제 여자친구한테 가고 있었어요. 지금 아내가 됐지만. 그래서 회사 버스에서 IRC를 보고 있었죠. 저는. IRC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첫 번째 줄이 뭐냐면 서주하고 혈면한테 커뮤니티 액세스 줘라.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때는 바로 중간에 이 오픈소스 파운더가 나는 반대 안 해. 나도 찬성해. 그다음부터 이 엑시 멤버들을 찬성하면서 바로 큰 변화를 얻게 됐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런 경험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놓쳤던 말이 하나가 있는데 IRC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보시면 다 앱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IRC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그런 광화병이나 이것 때문에 접근이 안 되면 핸드폰으로 하셔도 되고요. 진짜 그런 거기서 회사분인데 IRC로 핸드폰으로 질문하시는 분도 봤어요. 저희 같은 회사인데 회사 메신저를 그다음부터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저희 회사에서는 이게 오픈소스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핸드폰으로 직접 그 IRC 들어가서 질문하시는 정도로 열정을 가진 분이시라면 분명히 잘 되실 거라고요. 네,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